민관협력 지역혁신 선진 사례 워크숍 네덜란드 편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편의 김영우 저자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 튤립, 풍차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네덜란드가 나타내는 이미지와 같이 원래는 농업국가였습니다.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간척지인데요. 간척한 땅에 염분기를 빼기 좋아서 튤립을 심고 또 물을 빼기 위해 풍차를 돌렸다고 합니다. 간척을 통해 땅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면적은 총 면적 41,543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그중 20%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운하나 강을 합한 면적이고 실제 면적은 33,48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 수준입니다. 인구도 1,7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튤립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 5대 지식경제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농업국가에서 첨단 제조업을 함께 발전시킨 원동력으로는 지식 기반의 혁신적인 생태계 조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러스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지역산업 혁신 정책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덜란드 경제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수출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네덜란드 경제 지표는 악화됐습니다. 2020년 GDP가 3.7% 역성장했으며 2019년 대비 5.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4.8%와 5.5%로 줄어 교육 규모도 감소했죠.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수출은 놀랍게도 8,363억 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444억 달러로 6위를 기록한 것보다 더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7,576억 달러로 무역 수지가 786억 달러에 이릅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던 네덜란드는 수출 주도 성장을 하는 나라였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무역과 운송 및 급식 산업의 생산 감소가 전반적인 GDP 감소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된 봉쇄 조치로 인해 문화, 공연,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타격이 컸던 반면 식품 분야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소매 판매는 2019년 대비 5.9% 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43.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물리적인 접촉과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카페와 식당,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금지와 휴교, 100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최근 네덜란드는 경제지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파산 등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 지원, 임금 지원, 대출 보증 요건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유럽의 관문으로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룬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는 유럽으로 가는 디지털 관문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이는 디지털 리더라는 자신감에 기인한 겁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통신망이 발달한 국가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 기업에 더없이 좋은 나라입니다. 다국어를 구사하는 우수한 인력과 훌륭한 디지털 인프라,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 R&D 인센티브 및 기술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기술 및 ICT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날 네덜란드 혁신 생태계 관련 주요 개념인 폴더 모델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발견된 천연가스로 인해 급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천연 자원에만 의존한 나머지 물가 및 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게 되죠. 이로 인해 1980년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15%인 80만 명이 실업자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범국가적 인식이 확산됩니다. 마침내 1982년 11월 24일 바세나르에서 이 세계 시장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바세나르 협약이 체결됐는데요. 이 협약은 현재까지 네덜란드 노사관계의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세나르 협약은 간척지 모델, 다른 말로 폴더 모델의 실천이라고 불립니다. 네덜란드 국민에게 있어 간척지는 협동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국토 면적의 20% 이상을 넓힌 자긍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폴더 모델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클러스터를 통한 허브 구축 전략입니다. 이 허브란 원래 자전거 바퀴의 중심에서 바퀴살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중심 부분을 말하는데요. 경제적 의미로는 경제 활동이나 이익 창출의 중심지인 센터와 대체될 수 있습니다. 허브의 상대 개념으로는 스포크가 있는데요. 스포크란 허브와 바퀴의 둘레를 연결하는 부채꼴 모양의 바퀴살을 의미합니다. 즉, 스포크는 중심과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와 항로, 항공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류와 특화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허브와 스포크를 구축한 네덜란드는 유럽의 대표적인 허브 국가로 꼽힙니다. 네덜란드 경제의 특성인 허브, 스포크 전략은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탄탄한 지역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허브와 스포크 전략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스포크가 존재하지 않는 허브는 기능할 수 없으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폴더 모델을 통해 국가적 협동 정신을 길러왔으며 이를 허브 스포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는 해상무역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각종 원자재와 식량은 로테르담 항구에 하역해 유럽 전역으로 수송되며 유럽에서 모여든 제품들 또한 로테르담 항을 통해 수출됩니다. 로테르담 항구는 일찍부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해 가장 효율성이 뛰어난 항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네덜란드의 혁신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죠. 네덜란드의 혁신 생태계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 왔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을 개척해온 전통이 있는 만큼 새로운 역경에 기술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수많은 국가적 위기마다 이와 같은 폴더 정신을 발휘해서 혁신을 이뤄왔죠.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농식품, 생명공학, 의료기술, 양자, AI 및 포토닉스를 정책에 반영했고 국가 차원에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클러스터가 기반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네덜란드는 농업이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농업과 산업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집합체인 클러스터를 고안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비즈니스 클러스터는 경영학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에 의해 1990년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비즈니스 클러스터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지리적 위치고요. 주어진 경제활동 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나 산업 분야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클러스터 개발은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됐습니다. 클러스터를 만들기 이전 198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클러스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산업 간의 상호 연계 및 생산 관계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이를 기초로 네덜란드 산업 구조에 대한 모든 범위의 클러스터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지식과 국제 수출의 중요성을 통해 이 모든 혁신 전략의 핵심에는 이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죠. 이를 바탕으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됐고요. 오늘날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의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전역에는 4개의 혁신 생태계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브레인포트 에인트호번, 자위트 홀란드, 트벤테보드, 바게닝겐 캠퍼스입니다. 이들은 농식품 바이오테크 첨단 기술,
메드테크, 양자, AI, 광전자 분야를 특화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대 혁신 클러스터에는 많은 민간 R&D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주요 기술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주요 사회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이들 생태계 내에 있는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은 39억 유로로 네덜란드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전체 민간 투자 중 36%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4대 혁신 클러스터의 수출액은 1,140억 유로에 달합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역할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혁신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혁신 정책을 담당하는 동시에 프로그래밍 방식을 정교히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 긴밀한 연결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의제를 정하고 타 지역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협업을 하는 거죠. 셋째, 자체 생태계 개발을 위한 구조적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 유치는 물론이고요. 연구 및 테스트 시설에 투자하고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에 힘씁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혁신은 기회를 창출한다는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혁신 정책은 각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특정 장소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 시행해야 합니다. 지역 기반 정책은 높은 수준의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지방정부는 정책의 복잡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네덜란드는 크게 이 세 가지 지역 혁신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첫째, 산학연 모델에 지역 요소를 추가해 지역 기반 산학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혁신 개념의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발전은 학문적, 경제적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지역적 관점은 이러한 현상과 그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혁신과 지역적 관계에 관한 접근에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지역 클러스터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이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 혁신 기구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주요 거점 지역에 2000년대부터 지역 개발 기구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구는 국가 정책과 지역 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지역 생태계를 연결해 기업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네덜란드의 경제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화된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늘날 지식 기반 환경에서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것은 자본 축적이 아니라 이 혁신적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허용하는 정책, 혁신적 환경을 장려하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위치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혁신 능력, 산업 기반 및 제도적 맥락에 대한 지역적 차이가 커서 일률적인 지역 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혁신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지역산업 혁신 정책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민관 협력 사례입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인포트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브레인포트 클러스터는 전자기업 필립스의 지식 기반을 바탕으로 조성됐습니다. 이 남부 대도시 아인트호벤을 중심으로 하는 브레인포트의 2020년 기준 인구수가 77만 명이며 1인당 GDP는 6만 5천 유로에 달합니다. 네덜란드 1인당 GDP보다 20% 이상 높은 수치로 혁신 생태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브레인포트 지역은 네덜란드에서는 물론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술 허브 중 하나입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브레인포트 클러스터는 로테르담 항구와 스키폴 공항과 함께 지식의 항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의 경제 발전은 지역 최대 고용주였던 필립스의 영향과 더불어 ASML 등 대기업 분사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990년대의 아인트호벤 지역은 필립스의 제조직과 트럭 제조업체 DAF의 파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방정부와 공과대학교, 기업과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산업 및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산학연 협력은 기술 기반 시설의 개발과 새로운 제도적 배치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결과 기술단지인 하이테크 캠퍼스 아인트호벤, 혁신지구인 S지역, 지역 혁신 및 투자 촉진 기관인 브레인포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브레인포트 재단은 지방정부와 필립스전자, ASML을 포함한 민간기업과 아인트호벤 공과대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이니셔티브로 발전했습니다. 브레인포트 개발은 혁신과 투자 유치 활동을 병행하며 브레인포트 지역이 세계 최고의 기술 허브로 남을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브레인포트 개발은 2018년에 800만 유로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금의 절반은 이 지역의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했고 나머지 자금은 중앙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조달했습니다. 이곳에는 신기술 개발과 미래 수익 창출, 국제 가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2만 명의 인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브레인포트는 국제적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학 분야, 반도체, 마이크로 및 나노 일렉트로닉스, AI, 통합 포토닉스 등 제조업의 성장을 이끄는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다음은 자위트 홀란드 AI 허브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자위트 홀란드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해온 건 4만 개 이상의 혁신적인 일자리와 명문대학이 있는 라이덴과 델프트, 그리고 항만 산업단지를 비롯해 제조업 클러스터와 해양 및 항공 우주, 원예 클러스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주 관련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주 관련 협력 중소기업을 포함해 약 60개의 우주산업 관련 기업이 이 연구소 근처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부 홀란드 클러스터의 우주산업은 야심찬 계획과 새로운 플레이어의 참여 및 첨단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연간 8%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이 우주 개발 연구 활동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남부 홀란드 AI 허브를 설치하는 것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를 전문으로 하는 약 1,000명의 학자로 구성된 기관과 연관 기업이 공공 파트너로 참여해 유럽에서 가장 큰 AI 생태계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허브는 AI 지식 개발 및 혁신 분야의 공공 민간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중심으로 기존 지역 생태계 전략을 구축합니다. AI 관련 개발과 혁신, 그리고 남부 홀란드의 데이터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식기관들의 플랫폼이 돼 AI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허브는 델프트 공과대학교, 에라스무스 대학교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MC, 라이덴 대학교 등의 학교와 LUMC, 이노베이션 쿼터, TNO 등의 기업, 로테르담 주정부, 헤이그 주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혁신입니다. AI 허브는 유럽의 가치에 기반을 둔 유럽형 AI에 대한 연구로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 유럽이 추구하는 공동 가치는 단순한 연구가 아닌 유럽 국가와 산업계의 활발한 참여와 연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클레어가 참여하는 것은 단순 연구가 아니라 산업과 연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부 홀란드 클러스터는 AI와 우주 관련 산업에 집중함으로써 연간 1%포인트 이상의 지역의 추가 성장을 이끌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뒤 12%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데요. AI 허브로 인해 GDP가 240억 증가하고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트벤테 의료혁신 클러스터입니다. 트벤테는 친환경 산업을 위한 지역혁신 산학연 모델입니다. 산학연 협동의 오랜 전통을 가진 트벤테 클러스터에는 제조산업, 농업, 섬유, 건설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기술을 가진 지역 기업들이 트벤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포토닉스, 로봇과 나노 기술을 의료 기술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트벤테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위치의 특성을 살려 첨단 의료기술 허브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의학실험센터는 트벤테 모델의 현황과 특성, 나아가 이 미래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트벤테의 메드테크 클러스터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술의학실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의료기술 기업인 댐콘의 이 첨단 호흡기 솔루션부터 인레다의 인공췌장까지 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니스 팍 트벤테의 새로운 생의학 실험실이 건설되고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 지역에 있는 메드테크는 첨단 의료기술의 용광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케니스 팍에는 150개 이상의 기술 회사가 있고 이 중 약 30개가 글로벌 의료 기업들과 이 기술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지역의 클러스터는 2021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리액트 EU 자금으로 1,100만 유로를 받게 됐습니다. 이 자금으로 신생기업에 저렴한 연구실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벤테의 혁신 클러스터는 의료기관, 재활센터는 지역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벤테에서 처음 시작한 댐콘과 이 마이크로닛, 매드스프레이, 립코트와 같은 기업은 최근 다양한 제품의 우수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벤테 클러스터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트벤테 의과대학은 나노기술을 중심으로 생물의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의료 관련 생태계가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기술을 가진 많은 스핀오프 회사가 이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선도적인 나노기술 연구기관인 메사플러스는 직원들의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첨단 의료 분야의 트벤테 클러스터는 탄탄한 명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 바게닝겐 식품 클러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게닝겐 식품 클러스터는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밸리는 국제적인 식품회사, 연구기관, 그리고 바게닝겐 대학교와 연구센터가 밀집한 곳으로 그 중심에는 바게닝겐 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푸드밸리 내에서는 약 15,0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식품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내에서 푸드밸리 재단은 식품 제조업체와 기관이 새롭고 혁신적인 식품 개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4년 설립된 푸드밸리 재단은 네덜란드의 전통 산업인 농업과 식품 산업이 이 대학과 기업, 정부의 협력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학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게닝겐 대학과 연구소, 즉 WUR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게닝겐 대학교는 이 생명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명과학 및 천연자원 분야의 과학적, 사회적, 상업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2006년 학술연구와 지역의 특화산업인 푸드밸리와 협업을 시작했고요. 학술연구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16년 연구소와 함께 하나의 공동 브랜드인 바게닝겐 유니버시티 앤 리서치를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WUR은 생명과학, 농업, 환경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 대학 순위에서 농림 분야 1위, 환경과학 분야 4위, 개발 연구 분야 13위를 차지했습니다. WUR은 푸드밸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연의 잠재력 탐구를 모토로 하고 있고요. 6,800명 이상의 직원과 12,900명 이상의 학생이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정부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위한 건강식품 및 생활환경 영역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WUR의 강점은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과 대학 지식의 결합이 신속하게 실행되고 교육에 통합될 수 있는 과학적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게닝겐이 가진 혁신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기업, 대학 및 NGO와 같은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WUR은 식품, 사료 및 바이오 기반 생산, 천연자원 및 생활 환경, 사회 및 웰빙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게닝겐 캠퍼스는 일반적인 대학과는 달리 글로벌 농식품 조직입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한 마그넷이 있고 국가 엑셀레이터인 스타트 라이프 및 이 학생 인큐베이터 스타트 허브 등이 모여 있습니다. 캠퍼스에는 3,000개의 사설 R&D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식품 가공, 바이오 순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등 180개 이상의 연구 모임이 있어서 이 클러스터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신이 땅을 만들었지만 네덜란드는 우리가 만들었다.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여기에는 이 간척으로 이룬 국토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지리적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농업국가에서 최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국민들의 협동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일찍부터 구축한 산, 학, 연 클러스터는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대학과 민간, 공공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은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작지만 강한 국가 네덜란드는 이제 단순히 튤립과 풍차의 나라가 아니라 최첨단 산학연 협력 모델을 만든 나라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폴더 정신과 혁신 생태계 조성은 우리도 심도 있게 벤치마킹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민관협력 지역혁신 선진사례 워크숍 네덜란드 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